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력 전달 장치 지금 번외로 하고 있죠. 품번 3번 커버. 저번 시간까지 이제 치수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춘 공차, 뭐 이 치수 공차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요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를 붙여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 작업부터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만들어놨던 거 요거 하나 복사해 올게요. 카피. 자, 전부 다 갖고 올 거고요. 자, 요 근방에서 요 위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쓸 일 없으니까 띄워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XYZ 중에 사용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품번은 3번이니까 품번 기호는 이제 3번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시작하느냐, 이걸로 시작하느냐. 이제 커버 중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일반 답지에 보면 요걸로 시작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W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차이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는 시작이 주물이라는 얘기예요. 주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W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주물이 아니라 순수 가공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이 문제에 있는 형태를 보면 얘는 제가 요번에 영상 찍으면서도 중간중간 얘기를 했었지만 순수 가공이다. 이게 주물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제 여기가 못따기가 돼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주물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야겠죠. 목깎이 R3짜리 목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간혹가다 이제 여기에다가 반대 의견을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못따기 돼 있어도 주물로 가공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주물로 했다고 해서 여기 못따기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물로 가공했을 때 여기 못따기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면하고 이면 둘 중에 하나 가공을 하면 됩니다. 이면을 가공을 하든 아니면 이면을 가공을 하든 가공을 하고 나서 나온 뾰족한 모서리에다가 여기 못따기를 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두 면 다 가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대신 여기 못따기를 크게 줄 수 있어요. 크게 R3이니까 C3 정도 크게 준다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여기만 가공면이 되잖아요. 그럼 여긴 주물 표면이라 오돌도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사를 써가지고 여기도 오돌도돌 돼 있는데 여기만 반질반질해요. 매끈매끈해요. 이게 이질감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 제품의 형상, 저렇게 된 형상이 제품의 품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미관적으로 봤을 때, 제품의 외관을 봤을 때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죠. 물론 우리는 회사 제품 만드는데 성능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과연 고객들도 그런 걸 신경 안 쓰느냐? 그렇진 않겠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 외관이라는 걸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물로 할 거면 아싸리 주물로 하든가, 주물 표면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가공으로 그냥 모든 표면이 다 뺀질뺀질하게 그게 나오게 하든가,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그러진 않는다. 근데 뭐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능을 한 거니까 다. 근데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 재질을 선정을 할 때 재질을 요때는 안 했구나. 아마 설명을 그때 안 드렸나? 기억 안 나니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주물이냐 그리고 가공이냐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지죠. 만약에 이게 주물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GC 250으로 가야겠죠. 주물로 갈 거면. 그리고 만약에 가공이다 하면 SM45C로 가야 됩니다. SM45C로. 일반 가공. 가공 같은 경우는 뭐 SS400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기본적으로 원형 환봉형 제품이잖아요. 이게 길이가 짧아서 그렇지, 12mm로 짧아서 그렇지, 원형 봉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봉형 제품은 뭐 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SM45C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재질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질할 때 SM45C로 해야 돼요. 만약에 가공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주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열 처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열 처리를 할 일은 없죠. 왜냐면 얘가 직접적으로 다 가지고 마찰이 발생되는 곳은 없어요. 얘가 축이 회전을 하는 건데
축하고는 요 커브하고는 아예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축하고에 마찰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이제 요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인데,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요 안쪽에 있는 이너링이 회전을 하고 아우터링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어링 이제 하우징 공차 설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외륜 고정, 외륜 회전이 아니라 외륜 고정 형태로 해서 끼 맞춤 공차를 선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륜은 돌지 않으니까 여기는 마찰이 기본적으로는 없다. 그거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굳이 마찰을 고려한 열 처리까지는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주물로 한다. 만약에 주물할 때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주물이 그냥 일반 주물이 아니라 주강을 써야 돼요. 주강을 써야 되는데, 그럼 또 재질이 또 달라지죠. SH480으로. 예, 그렇게 되는데, 얘는 그렇진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마찰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GC250으로 간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뭘로 볼 거냐인데, 일단은 얘를 뭐, GC250으로 해서 주물풍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신 이제 그러면은 어느 면을 가공하느냐. 일단 이면과 이면 둘 중에 하나는 가공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못따기가 돼 있다고 하면 두 면 중에 하나는 가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못따기가 커야 되죠. 이거는 C1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가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시중에 돌고 있는 답지 보면 여기 못따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저거를 주물로 빼지 않았을 거예요. SM45C. 만약에 이거를 못따기 돼 있는 거를 주물로 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표면 거칠 기호를 어떻게 붙였느냐, 가공 기호를 어떻게 붙였느냐에 따라서 맞는 게 될 수 있고 틀리는 게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을 통해서 얘를 그냥 주물이 아닌 가공으로 보고 이제 선정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주물로 또 볼 수 생각할 수 있는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이제 목가기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제 이거는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가공에다가 이런 못깎기를 넣는 거는 분명히 가공은 가능해요. 가공은 가능한데 미친 짓이다. 예. 그럼 이제 얘 하나 때문에 이 전체를 주물로 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뭐 이제 일반 기계에서 산업기사,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제 문제들을 처음 접했을 때 커버에 제일 혼돈이 왔던 게, 야, 씨, 이거 막 요 외부적인 형태를 보면 가공이 맞는데 이거 왜 주물을 했지? 그냥 나 같으면 직각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설계적으로 좀 이상한 게 많다고 자꾸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시험 문제 설계 개념이 좀 이상하다. 시험 문제 만드시는 분들이 설계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가공을 한다고 봐야겠죠. 가공.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공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물이냐 가공이냐에 따라서 이제 가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주물로 만드는 게 이롭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제 득이 되느냐, 아니면 가공으로 만드는 게 득이 되느냐. 네,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주물로 만들게 되면은 가공을 좀 덜 하게 되죠. 그럼 어디를 가공을 덜 하느냐? 그건데, 만약에 주물로 만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공해야 되는 면 중에서, 이거 이제 요 면을 가공하는 거하고 요 면 두 면을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이제 요 면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하게 되면, 요 면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 절반만 얘기할게요, 절반만. 요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선반 가공이니까, 가공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주물로 하게 되면은, 여기 가공 안 해요. 그쵸? 여기 가공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요 면하고 요 면 두 면이 있는데, 이 중에, 둘 중에 하나, 얘를 가공 안 하든, 아니면 얘를 가공 안 하든. 만약에 이제 얘를 가공 안 한다 그러면 얘를 가공 안 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공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가공 안 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공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저 두 군데가 줄어요. 그러면 이제 가공이 줄어드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공이 줄어드는 양은 많지 않고, 주물로 했을 때의 단점은 이제 주물 금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금형 단가가 가공 단가보다 훨씬 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단순히 이 부품 하나만을 만든다라고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비용의 포스트는 주물이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주물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 주물이 더 싸진다는 거죠. 오히려 가공량이 많아지면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공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가공량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가공이 더 불리하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전체 생산량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져야 돼요. 전체 생산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그 생산량을 봤을 때 가공비보다 주물 금형 만드는 게 더 싸다. 그때는 이제 주물을 선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주물보다는 가공 단가가 더 싸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선택하게 되겠죠. 실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생산량의 비중에 따라서 이제 이거 판단이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본체를 주물로 만들잖아요. 네, 이 본체는 주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공으로 친다 그러면 미친 짓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조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겉에 표면이 주물이잖아요. 주물 표면이야. 근데 여기는 가공으로 했어. 여긴 가공 표면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이질감이 발생해요. 주물은 여러분들 알듯이 그 주사, 모래알갱이가 오돌도돌한 그 표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 껴진 저 뚜껑은 매끈매끈해. 요거에 대한 이질감. 이거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간혹 가다가 이 주물로 만드는 게 더 비싸. 가공보다. 근데 얘가 주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주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 표면의 그 질감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가공으로 얘를 만들다, 가공으로 만드는 게 싸서 가공으로 만들다 그러면 이제 얘랑 그 이질감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그 간혹 가다가 그 페인트 중에 도색하는 도료 중에 그 주물 질감을 내줄 수 있는 도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이질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는 회사다.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런 디자인적인 포인트 상관. 왜냐면 이게 산업에서 쓰이는 기구니까. 그런 디자인적인 포인트는 내가 할 바 아니고 라고 한다면 그냥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공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물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체는 명확한데 그렇게 저걸 굳이 주물로 해서 얻어질 그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대량 생산 위주의 설계보다는 저는 이제 소량 생산 위주의 설계를 주로 했기 때문에 기구 설계를 하다 보면 소량 생산 위주의 설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좀 커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가공 위주로 쳐나가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공으로 놓고 볼 겁니다. 가공으로. 그럼 이제 가공으로 놓게 되면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제 얘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물이 아니니까 얘로 시작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땅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뭐가 W가 나오게 되고 중간에 있던 요 콤마는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W는 이제 안 붙여주는 거. 그렇죠? W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지시 안 한 모든 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가공? W 가공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 Y, Z 중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붙여 나갈게요. 자, 일단은 외표면부터 볼게요. 일단은 요 앞면. 요 앞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공에 뜨는 면이죠. 뭐 닿는 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기 표면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저게 주물이었다면 그냥 주물 표면인 상태로 그대로 뒀을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공이니까 가공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면을. 가공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가공을 하면 뭘로 하겠어요? 표면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일 등급이 낮은 W로 하자. 그렇죠? W로 할 거예요. 그럼 W는 우리 안 붙인다 했으니까 당연히 안 붙여요. 자, 안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못따기에 굳이 이제 우리가, 뭐 W다, X다, Y다, 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도 그냥 바깥 표면이잖아요. 말 그대로 주물이었으면 주물 그대로 냅뒀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W다. 그쵸? 끝났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면은 뭐예요? U면이다. 요 면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이제 요 면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조립되는 면이죠. 닿는 면이야. 딱. 누구랑? 가스켓이랑.
일단은 두 면이 닿았어요. 닿아서 접촉을 하죠. 접촉을 해서 조립되는 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두 면이 닿아가지고 조립되는 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W는 아니죠. 막가공은 아니야. 어느 정도는 표면이 좀 곱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면 우리 뭘로 쓴다? X 정도의 그레이드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건 X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저기에 가스켓이 닿는다. 가스켓이라는 게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사용을 하느냐? 밀폐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본체 여기 할 때도 이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X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시중에 있는 답지 보면 여기가 Y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Y로 한 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실링이 되는 면은 기본적으로 Y가 맞아요. 마찰이 없어도 어떤 이제 안에 있는 유체나 액체가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선 Y가 맞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X를 붙였던 건 이제 답지 중에 이게 X로 붙여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도 저런 실링 때문에 굳이 저 부분을 Y까지 가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그때 X로 뒀어요. X로 뒀고. 이제 뭐 이 부분이 이제 케이스 교육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X냐 Y냐는 이제 실무적으로서도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X를 하느냐 Y를 하느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스켓이 닿는 부분은. 근데 나 원리 원칙대로 할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Y로 붙이시는 게 맞습니다. 저면은 Y로 붙이는 게 맞고, 저는 지금 본체에다 X를 했으니까 전 여기도 똑같이 X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저 부분에 치수 보조선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여기다가 저 Y를 붙일게요. Y래. X를 붙일게요. X를. 저는 이제 본체에도 X를 붙였으니까 똑같이 가기 위해서 X로 붙이겠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좀 띄워줄게요. 한 5mm 정도 띄워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때 보면은 여기 예. 이거 닿느냐 안 닿느냐를 따지면 상당히 애매하죠. 그냥 정확하게 딱 올라타 있네요. 이거는 닿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좀 이렇게 가깝게 돼 있으면 닿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때는 이제 딘브레이크 써야겠죠. 이 간혹 가다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X로 치수를 깨가지고 이렇게 다 쪼각쪼각 분리를 한 다음에, 그쵸?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로 BR 해가지고, 자, 대충 요 선에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까지 끊습니다. 근데 안 끊어진 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얘도 이제 또 분해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얘도 X 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또 BR 해가지고 BR 해가지고 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이 선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뭐 이렇게 두 번 끊어주는. 그래서 이 치수도 다 조각 나 있고, 그렇죠? 예, 이 치수도 다 조각 나고 이 치수도 조각 나고, 예, 안 좋아요. 예, 이렇게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이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요렇게 치수를 부시지 않고, 자,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아직 더 가야 되네. 요렇게, 예, 다 원래대로 살렸죠. 저는 뭘 쓴다? 딘브레이크 쓴다. 웬만하면 치수를 저렇게 깨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전산환경 지휘도 기능사에서 저걸 깨가지고 작성을 했다고 해서 감점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환경 지휘도 기능사에서 CAD의 기능을 어떻게 썼느냐는 솔직히 그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실무적으로는 CAD를 치수를 깬다는 행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DIMBREAK 딘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게 치수선이 두 개가 겹쳐 있죠. 방금 전에 보셨듯이 12하고 4.5에 있는 치수 보조선 두 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 옵션에 보면 다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 M 하면 치수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치수 선택하고 이제 선택했으니까 엔터 칠게요. 엔터 치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요 X
선택해주면 그리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 기호 있는 데까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거 기호 있는 데까지 저는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요 기호가 있는 데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끊었을 거예요. 끊었는데 요새 이제 3D CAD들에서는 저 끊어주는 기능에서 요 기호 있는 데까지 끊어주지 않고 문자 겹친 데만 끊어줍니다. 근데 뭐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 저기를 끊어줬던 행위 자체가 기호가 잘 안 보여서 끊어줬던 게 아니라 기호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는 겹쳐 있어도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이제 글자가 안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끊어주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겹친 것들 있었나? 어디 있었나?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끊어졌죠. 예,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어서 끊어졌는데 형상을 여기는 너무 안 끊어주면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실제 3D CAD에서는 여기는 이제 안 끊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여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끊기는 했는데 이거 글자 있는 데서만 끊어도 상관은 없다.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3D CAD의 기본 형식도 그냥 글자 겹친 데만 끊어주는 게 기본 형식이기도 하고, 그런 걸 따지면 글자 겹친 데만 이렇게 끊어줘도 상관없다. 근데 나는 기호 겹친 것까지 다 끊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딤브레이크 다시 설명드리는 개념으로 보면은 dim break 딤브레이크 하고 다중 M 해줬죠. M 하고 이제 얘하고 다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호 요 꼬랑지 같이 선택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끊어져요. 제가 이제 요 글자만 끊었던 이유가 이제 요거죠.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도 닿았잖아요. 여기 닿았어요. 그러면 저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신에 이제 이 방식을 쓰려면 한 가지 이제 머리를 쓰시면 돼요. 이게 완전히 딱 닿아 있으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요 기호를 move 선택을 해서 위로 들어요. 위로 드는데 얼마만큼 들어주냐면 지금 여기서는 위가 이제 치수 보조선 위쪽으로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드는 거죠. 이거를 아주 많이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선 굵기가 0.25잖아요. 저 치수 보조선 선이. 그러면 거기에 겹쳐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0.25니까 편축을 하면 0.125. 그러면 0.1 띄워도 이게 출력하면 치선하고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거든요. 치선의 굵기가 있으니까 0.1만 띄워도 0.1을 이쪽으로 띄워요. 그럼 여기 확대를 해보면 떨어져 있어.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dim break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다중 M 얘하고 선택하고 엔터. 자, X. 대신 여기가 안 끊기네요. 요 선. 여기는 끊기네요. 요건 좀 애매하다. 요거는 기호만 위로 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가 이제 안 닿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요럴 때는 기호만 들어야 될 거야. 기호만. move 기호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0.1 정도 들어주고 다시 dim break 얘하고 다중 M 얘하고 엔터 얘하고 그쵸. 그러면 여기 안 떨어지죠. 아까랑 다르게. 그쵸.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실무 때 전 딤브레이크로 요 끊는 걸 안 했거든요. 다른 걸로 했어요. 다른 걸로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실무에서 썼던 방식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때는 못 써요. 못 쓰는 게 블럭을 써야 돼요. 블럭을. 근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그 시험 실격사항에 보시면 실격사항에 블럭 사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다른 강사님이 저 표면 거칠기 기호 붙일 때 블록을 쓰시더라고요. 블록을 만들어서 붙이는 걸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수업 때 유튜브 영상에다 올리셨던데,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일단은 블록 사용 자체가 실격사항이 존재를 한다. 물론 이제 그 블록을
블록이 실격인 게 앞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긴 한데 미리 만들어 온 블록을 사용하면 실격이다는데 솔직히 블록을 만들었을 때 이게 미리 만든 건지 만들어서 갖고 온 거를 내가 쓴 건지 아니면 시험 보는 중간에 내가 만든 건지 그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요. 완성된 결과 파일 가지고 그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받아서 실격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산응용기도 기능사 시험 볼 땐 블록을 무조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실격 나면 억울하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시험 때 블록을 썼습니다. 저는 썼는데 저는 쓴 이유가 저는 그 실격사항인 걸 알고도 썼어요. 왜 썼냐면 저는 블록을 쓰고 나중에 그 블록을 해체한 다음에 블록 사용하는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컨트롤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쓴 건데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아예 시험 때 블록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블록을 사용하는 흔적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릴 자신이 있었으니까는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거 번거로우니까 엔간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글자 겹치는 데만 깨세요. 빈브레이크에서 다시 M. 선 닿는 것까지 하면은 되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글자 겹치는 데만 깨줘. 그게 더 낫다. 어차피 이건 인벤트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전 여기 X를 붙였다. 근데 이거 Y 붙이시는 분들 저거 틀렸다고 감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Y는 틀렸다고 감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이제 이거죠. 껴지는 부분. 껴지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요 베어링 하우징에 있는 면과 그다음에 얘에 있는 요 외경면과 서로 딱 닿아서 조립되는 면입니다. 닿는 면이죠. 닿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건 이제 닿으면 일단 X예요. X인데 Y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면 X를 지나서 Y까지 넘어가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요 이제 본체하고 이 커버가 이 기구가 동작을 하면 요 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느냐 그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체결을 뭘로 해요? 볼트로 체결을 해요. 그럼 이 커버가 돌 수 있나요? 못 돌죠. 회전이 안 되죠. 즉 이 원통면이 껴진 이 부분은 볼트로 제 커버를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딱 저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마찰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면은 기본적으로 뭐 X. 간혹 가다가 이 유튜브나 영상 보시면 일부 강사님들이 여기는 끼워 맞춤 공차로 껴지는 부분입니다.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되는 곳은 무조건 Y로 가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순히 끼워 맞춤만 가지고 Y로 가공돼야 된다? 그러면 너무 가공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Y일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끼워 맞춤으로 조립된다는 이유로 Y일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X냐 Y냐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이제 대부분의 기준이 이게 마찰이 조립이 돼서 닿는 건 똑같아요. 닿아 있는 면인 건 똑같은데 닿고 나서 이제 이 부품 자체가 동작을 내가 설계한 기구 자체가 동작을 할 때 그 다음 면에 마찰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마찰이 발생 안 하면 X 하면 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동작할 때 볼트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X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를 자 여기서 요 표면 요 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는 분이 이건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데 아는 분이 이 표면 거칠기 방향 이거를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형상에다 저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예요? 치수 보조선에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강사 생활할 때 처음 생각했던 건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요 표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 칼날이 들어오잖아요. 가공 칼날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다리꼴 비슷하게. 표면 거칠기의 요 뾰족한 부분이 가공 칼날의 날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되게 좋은 설명이더라고요. 그렇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네. 그러니까 그게 날 끝이 그 가공하는 표면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 거칠기 기호를 놔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놔준다. 그래서 요 면에다가 이제 X를 붙여줄 거고, 저는 치수 보조선에다 붙여줄 거니까, 전 일반적으로 여기다 딱 일치시키고, 대략적으로 이제, 치수선의 간격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10mm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 절반인 5mm 정도를 들여보내요. 그냥 저는 이게 깔끔하고 규칙성 있고 이제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처럼 저렇게 모든 걸 배치할 때 치수의 강박을 가져가면서 꼭 배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시험 보실 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강박을 갖고 있어요. 저래야지 이제 도면이 다 완성됐을 때 모든 도면이 다 일률적으로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니까 저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까지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제 요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못 따기면은 그냥 허공이잖아요. 네, 여기는 어차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못 따기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못 따기 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표면이 뭐 W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면은 그냥 W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X로 하세요. X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저게 뭐냐면 베어링을 눌러주는 면이에요. 그렇죠? 베어링의 아우터링, 바깥쪽 링을 눌러주는 부분. 이제 여기 X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얘기 나왔지만 아우터링은 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축이 돌고 축과 이너링이 같이 돌고, 그렇죠? 이너링이 같이 돌고, 여기 이너링이 같이 돌고, 중간에 이제 볼이 있죠. 베어링 볼이 있고, 저 볼이 구르면서 마찰을 감쇄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의 기본적인 원리상에서는 얘는 회전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우터링은 절대 회전해서는 안 돼요. 이거의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가 베어링 나올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베어링이 진짜 안 도느냐, 아우터링이. 실제 상황에서는 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요 축하고 여기 이제 스퍼기하고 연결한 것처럼 중간에 키를 꽂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키를 꽂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 축이 돌 때 이너링이, 요 축이 돌 때 요 안쪽에 있는 이너링이 무조건 같이 돌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같이 도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요 축만 돌고 이너링이 안 돌 수도 있어요. 왜? 중간에 키를 박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구름 역할을 해주는 요 베어링 상에 뭔가 문제가 생겨. 뭐 이물질이 꼈다든가,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베어링 볼이 깨져. 볼은 저거 깨질 수 있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많이 깨져나가는데, 베어링은 소모품이에요. 저 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 베어링 볼이 깨져서 그 깨진 잔여물들이 저 안쪽에서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어딘가 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안쪽에서 구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때는 여기 축하고 이너링 사이에서 슬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찰력 때문에 못 돌아가지고. 같이 못 돌아가지고. 요 중간에서 발생하는 마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도는데도 안쪽이 꼈다 그러면 아우터링도 같이 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 본체 할 때 베어링에서 베어링이 닿는 이면 뭘로 했어요? Y로 했어요. 베어링이 닿는 이면 베어링 하우징에 뭘로 했어요? Y로 했어요. 왜? 베어링과 닿는 모든 면은 마찰을 전제해야 된다. 저기서 슬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어느 강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요걸 가지고 이게 봐라, 끼워 맞춤이 있으니까 Y가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베어링과 닿는 모든 면은 기본적으로 마찰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어링에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Y인 거예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Y일 필요가 없어요. 축도 봐요. 축도 원래 원론적인 이유에서는 원래 이너링하고
이너링하고 베어링은 같이 도는 거니까 이면 이게 Y일 필요가 없죠. 왜? 저 원래 이론적으로만 보면 순수한 이론적으로 보면 이너링하고 저 축은 같이 도는 거니까 그 사이에 마찰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저기는 X여야 돼. 근데 왜 Y냐? 베어링하고 닿잖아. 그러면 이게 키로 아까 얘기했듯이 키홈을 파가지고 키로 연결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원형 구멍에 원기둥 구멍에 원기둥인 축이 껴졌으니까 만약에 슬립이 일어나면 슬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면 슬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Y다. 그러니까 지금 요 베어링을 눌러주고 있는 이 면도 그렇죠? 요 끝에 있는 이 면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뭐랑 닿는 면이다? 베어링하고 닿는 면이다. 그러니까 이 면은 뭐다? Y다. 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은 Y가 돼야 됩니다. Y가. 그래서 고면 해주는 치수 보조선 여기 있네요. 12파이에서 12mm 끝단에 나와 있는 요거. 요 끝단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Y가 이렇게 붙는 거죠. 자, 5mm 안으로 들여버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X, 여기는 Y.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요거는 Y로 붙여주시면 Y로 붙여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X로 했는데. 원론적으로는 Y가 맞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바깥쪽은 다 끝났어요. 내부 쪽으로 Y죠. 자, 여기. 요 면이죠. 여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 면이죠. 요 면이다. 요 면은 왜 띄워준 거예요? 그 안에 뭐 닿는 게 있나요? 없죠. 여기는 완전 허공이에요, 허공. 여기를 파준 이유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베어링이, 이너링, 아우터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냥 요거 없이 일자로 구멍을 뚫었어. 얘 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닿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회전하는데, 얘가 회전하면 얘가 같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해요? 마찰. 그러면 저게 닿는 순간 이 볼은 아무 쓸모가 없는 애. 마찰을 줄이려고 저 볼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된다? 최소한 요 이너링보다는 크게 이렇게 한 번 더 구멍을 뚫어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가공을 단순화하고 싶은데 굳이 이렇게 2단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차라리 요거 없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시면 돼요. 만약에 가공을 단순화하겠다. 가공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거는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오일실이 닿는 요 부분이 요 닿는 면이 좀 짧아지겠지. 근데 오일실도 여러분들 형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닿는 면이 좀 줄어서 오일실을 마찰면이 줄어드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어서 실제 요 가공을 단순화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한 여기 거리를 한 1mm에서 2mm 정도 나오게 해주는 분들 계세요. 오일실을 좀 큰 거를 쓰면은 훨씬 더 이제 줄일 수 있죠. 오일실 좀 큰 거를 사용을 하면 생각보다. 뭐 실제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밀착만 되는 면이 나와서 이제 실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굳이 이렇게 그리면 넓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많은 면이 닿으면, 이렇게 넓은 면이 닿으면 더 좋기는 해요, 오일실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넓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를 넓게 가기는 하는데, 이거를 줄여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닿는 면을 이렇게 좀 좁혀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능상으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좁게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단을 더 만든 거죠. 그 개념이고. 그걸 굳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공을 했어야겠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별히 닿는 게 없으니까 뭐 이면이건 기본적으로 막가공이고 표면 거칠기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러프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W가 되겠죠.
W가 되고. 자, 여기는 가공 안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는 그냥 허당이니까 가공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공 안 할 수 없죠. 왜냐면 지금 순수 가공이니까 가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이니까 가공 안 하는 조건이 없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공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주물로 하면 여기 가공 안 해도 되나요? 그거는 이거의 직경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설계에서는 여기 가공 무조건 해야 돼요. 주물로 한다고 해도.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mm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은 주물 여러분들 오차 제가 몇 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주물 오차가 기본적으로 1mm 정도 나요. 못해도. 1mm 정도 오차가 날 수 있다고, 주물 오차. 그러면 저 주물 오차가 1mm 나면 여기 닿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얘가 이제 저렇게 가공 없이 가려면 여기가 못해도 한 3mm 정도? 2mm도 좀 아슬아슬해요. 2mm도 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한 3mm 이상 여유가 나지 않으면, 요 축하고 요 단하고 3mm 정도 여유가 나지 않으면 저기 무조건 가공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가공이 들어간다. 대신에 이제 여기도 닿는 게 아니라 떠 있는 부분이니까 요 표면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무슨 가공? W 가공.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W니까 W는 기입 안 해도 되죠. W로 그냥 두면 된다. 그렇죠? 그럼 됐어요. 남은 거는 뭐예요? 이제 결국은 오일실이 껴지는 오일실 하우징. 요 구멍만 남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일실 할 때 제가 옆에 KS 규격 그 공단 규격을 띄워놨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답을 몇 개를 알려줘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단 규격이 아니라 실제 KS 규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X, 여기는 Y. 그렇죠? 그럼 이제 갈게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여기를 요렇게 기입했으니까 Y는 여기다 기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여기다 기입할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다 붙이면 여기 숫자랑 치수값이랑 싸울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위로 올릴게요. NEA 해가지고 약간 요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고, 각도는 지금 요 경사 여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얘도 돌아야 됩니다. 몇 도 돌아야 돼요? 30도 돌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30도 돌려야 되는 게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R5 해가지고 얘 선택해서 중심점을 요 꼭지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치수선이 가리키는 요 경사 끝을 땅 찍어주면 그만큼 돌죠. 딱 그만큼 돌아요. 돌고 여기서도 이제 요 겹치죠. 이렇게 겹치면 반드시 DIM BREAK 딤브레이크 엔터. 자, 치수는 요번엔 치수가 하나니까 요 치수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X 문자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기호까지 선택하면 요 아래도 터져요 또. 그래서 만약에 그러려면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좀 피곤해지겠죠. 살짝 들어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요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Y 붙여주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 왜냐면 케이스 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충 붙일게요. 케이스 규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케이스 규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부 강사님들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모르겠어요. 전산능력 기계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시점관들은 저거를
케이스 규격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단 규격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맞는 걸로 채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무에서 저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실무에서 이거 강화할 때 얘를 안 봐요. 얘 안 보고 뭐 봐요? 이거 봐요.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럼 작업자가 잘못 가공할 수 있어요. 저기 표면 거칠 기호 없네? W네? 이러고 가공할 수 있어.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절대 요 상세도 이렇게 뽑았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혼돈이 없으려면 이 치수를 여기다 기입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싶다면 여기다 기입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아까 그게 25였죠? 네, 25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해줘야 돼요. 25. 이렇게 기입하고 여기 치수 보조선 없애주고 여기 치수 보조선 없애주고 네, 그렇게 기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기입하시면 안 된다. 실제 자격증이면서 저거 어떻게 채점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여기다 하고 여기 기입 표면 교체 기호 안 붙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자격시험 때 그렇게 하시더라도 최소한 실무 과정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는 건 자격시험 때도 이렇게 기입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얘는 지금 보여주는 게 그냥 이면이 Y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치수를 기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X는 요 각도가 경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 각도를 볼 때는 얘를 보고 가공을 하니까 X는 여기 붙는 게 맞아요. 근데 Y는 여기다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요 치수값, 요 구멍 치수 값이 있는 여기다 붙여줘야 돼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뭐냐면 여기 이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면 어쩔 거야? 이면 어쩔 건데? 여기 이제 요 둥글기는 상관없어요. 저건 상관없어요. 저기는 안 붙여줘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저 둥글기는 여기 보링 툴로 보링 할 거거든요. 요 직경 요거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공차 맞추기 위해서 보링 툴로 이제 이면 보링 하는데 여기에 요 필렛 값은 그 보링 툴의 날 끝에 둥글기 값으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 R0.5라고 적어 놓으면 R0.5짜리 그 둥글기를 갖고 있는 보링 툴을 쓰기 때문에 가공되는 거고 요 둥글기에 대한 표면 거칠기를 굳이 지정하진 않습니다. 네, 지정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요건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답지. 저는 이제 요 치수를 여기다 뺐으니까 요 면이니까 결국은 요 면인데 깊이를 여기다 뺐으니까 이제 이 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저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기입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붙여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주물인 경우는 여기다 W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여기가 Y인데 여기가 다른 걸로 갈 수 있기는 하죠. 그거는 빼고 이제 여기가 Y인 이유가 뭐냐? 이제 일단은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KS 교육에서 Y래잖아. 그러니까 Y지. 그쵸? 일단은 대부분 강의는 KS 교육에서 어디다 Y 하래? 그러니까 Y지. 일단은 이 말에 틀린 게 있는데 그럼 KS 규격은 도대체 얘 왜 Y로 했을까? 그거는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 그러니까 KS 규격은 그럼 이유 없이 저걸 Y로 하라고 했을까? 아니죠. 저게 Y가 된 이유가 먼저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Y로 저걸 쓰다 보니까 그걸 KS 규격에서 여기는 이제 Y로 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그걸 모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Y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가 뭐다? 실링면이다.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요거 얘기할 때도 여기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가 맞습니다? Y가 맞습니다. 왜? 실링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Y인 이유가 여기가 Y인 이유가 마찰 때문에 Y냐 아니면 실링 때문에 Y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껴있는 형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오일실이 껴지고 회전축이 돌고 회전축의 오일실이 뭐예요? 닿죠. 어디가? 여기가 요 끝에 요 꼬다리가 닿아요. 닿죠. 그럼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베어링에 대한 얘기를 들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축이 닿아서 마찰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베어링 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발생되는 마찰 때문에 여기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냐. 무슨 얘기냐면 축이 돌 때 요 오일실이 같이 돌아버릴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베어링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요 중간에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끼임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너링과 아우터링이 같이 도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다? Y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Y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얘는 이제 면으로 닿잖아요. 면으로 닿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이 상당히 세요. 그리고 얘는 얘하고 이너링하고는 무조건 같이 돌아야 되니까 마찰력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너링하고 요 축이 닿아 있는 여기는 끼워 맞춤이 뭐냐면 헐거움이 아니라 보통 끼워 맞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링이 즉 베어링과 얘가 닿는 면이 무조건 같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얘는 닿는 데가 요렇게 해요. 이게 측면에서 보면 면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의 점 같은 면이 나와요. 점 같은 면이 닿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마찰력의 양이 얼마가 되겠냐. 과연 이만큼의 면이 밀착한 거기를 돌려줄 만큼의 힘이 나오느냐. 저기서 어떤 끼임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그런 힘은 나오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여기서 발생된 마찰이 아주 진짜 어마무시한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면과 이 면이 닿아 있는 모든 마찰을 이겨가지고 저걸 돌려버릴 만큼의 힘이 나왔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여기가 돌 거냐. 아니요. 중간이 끊어져요. 왜? 중간에 고무예요. 고무가 찢어져 버린다고. 이 마찰을 잡아주고 있는 벽들이 잡아주고 있는 마찰을 이겨낼 정도의 힘이 이 중간 이거 립이라고 하죠. 립 중간에 전달이 되면 쟤는 고무 안에 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한 고무란 말이야. 저희가 찢어져 버렸으면 찢어져 버렸지 얘가 돌진 않아요. 오일실의 구조 자체가 내부에서 그 축 쪽에서 발생되는 마찰 자체가 저 오일실을 고정하고 있는 하우징 전체를 돌려버릴 만한 그런 힘을 전달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Y래. 그럼 왜 Y일까? 여기가 뭐다? 실링이니까. 안쪽에 있는 유체가 이 틈새를 타고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실링면이니까 저기가 Y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링 구조.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가스켓도 원래는 실링이니까 뭐가 돼야 된다? 여기가 Y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Y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Y인데 여기는 왜 Y가 아니야? 저기도 결국은 실링면이에요. 그러면은 저걸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내면도 Y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이제 요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이론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싸우는 건데, 자, 여기서 Y로 실링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타고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X로 끝내면 안 될까? 또는 W로 끝내면 안 될까? 우리 인생 편하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Y가 됐으면 여기도 Y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Y를 줍니다. W로 안 두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판단에 맡기는데 저는 어차피 같은 개념이면 결국은 이제 이면도 Y다. 요 Y를 이제 어디다 붙이느냐, 여기다 붙이느냐, 지금 치수를 이렇게 뺐으니까, 깊이를 이렇게 뺐으니까, 아니면 여기다 붙이느냐. 근데 어디다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치수 있는 데다 붙일게요. 치수 있는 데다. 왜냐면 요 공간이 넓거든요. 이게 붙일 거고요. 간혹가다 이제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요 스트레이트부가 너무 작게 나와 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작업자한테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뭐 즉 치수는 이렇게 기입하되 여기다가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 틀렸냐? 아니야, 이것도 맞아. 왜냐면 어차피 이면에 대한 걸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 기율을 이제 치수 보조선에다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형상 자체에다 지시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치수 보조선에 이제 충분히 기입할 만한 공간이 나거나 뭐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러면 치수 보조선에 해주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고 그거보다 나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면 자체에다 붙여줄래라고 한다면 이렇게 붙여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할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깊이를 볼 때는 이걸 봐요. 이 치수를 보고 이 치수 끝에 요게 붙어 있는 걸 봐요.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작업자가 혼란을 일으킬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설계자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다 기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기입을 하고 그건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둘 다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지적을 하진 않아요. 서로.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리려는데 자꾸 학원 강사님들이 답이 한 개인 것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면을 그리는 건 도면을 그리는 사람마다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 실무를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이렇게 그렸는데 쟤는 저렇게 그렸어. 무턱대고 상대방에 대해서 넌 나랑 다르니까 내가 그린 거하고 다르니까 넌 틀렸어 라고 막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근본적인 원리가 맞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은 다양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학원이나 그런 데서 너무 획일화하게 한 가지 패턴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원리에 따라서 적용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원리에 대한 설명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Y로 기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Z까지 갈 일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얘가 Z까지 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고무. 고무 나왔죠? 뭐, 오일실. 그쵸? 오일실이야. 오일실이 닿았어. 어디에? 여기에. 그쵸? 이렇게 닿고, 이렇게 닿았어. 그럼 Z까지 왜 안 나왔어요? 이게 닿았는데 마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Y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랑 닿고, 러버랑 러버 재질하고 닿고 마찰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Y가 돼요. 상대적으로 약한 재질, 고무라는 건 금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약한 재질이잖아요. 고무하고 금속하고 닿아가지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 누가 갈려나가요? 고무가 갈려나가잖아요. 이런 재질이죠. 고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에서 사용할 때 왜 써요? 거의 대부분 실링으로 써요. 네. 고무가 눌리면서 그 틈새, 표면에 벌어진 틈새들을 메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는 유체가 그 틈새, 그 금속 사이에 있는 그 틈새들 사이로 껴들지 못하게 막아주게 해주는 게 이제 고무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실링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링되는 면은 뭐가? 고무랑 나가서 실링되는 면은 Y. 그럼 여기는 왜 선생님 그냥 X로 했나?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얘는 기본적으로 고무는 아니에요. 간혹가다 저 가스켓을 고무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거를 고무로는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저거는 이제 스틸로 써요. 가스켓이라는 건 스틸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스틸로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누유를 막아주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뭘 해주냐면
실리콘 띠를 하나 감아줘요. 거기다 뿌려줘요. 이걸 이제 실란트라고 하는데 실란트를 도포를 해줘요. 그래서 약간 액상에 가까운 이제 고무 재질을 도포를 해서 중간에 이제 걔를 꾹 발라줘가지고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럼 고무가 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Y여야 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Y여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도 맞는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냥 X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X여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이 실란트, 여기 발라준 실란트는 요거 한번 분해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바른 실란트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다시 도포해야 돼요. 다시 도포해야 다시 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PC 같은 거 조립해 보신 분들 그 CPU 쪽 쿨러 쪽에 써멀 그리스 바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PC 이제 개조한다고 뭐 하다가 이제 그 쿨러를 뗐어. 떼면 거기 있는 써멀 그리스 그대로 쓰나요? 그럼 안 좋죠. 거기 있는 거 닦아내고 써멀 그리스 다시 새로 뿌리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 실란트도 다시 이제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실란트는 일반적인 고무보다 액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마르기 전에는 표면이 거칠어도 거친 틈새를 다 메꿔줘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Y처럼 매끄럽지 않아도 그 틈새를 다 메꿔줄 수 있어요.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Y가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표면 거칠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줄 거고 Z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고무랑 닿는데 마찰이 없다. 고무랑 닿는데 마찰이 있는 거 이거 제가 저때 했었죠. 여기 이제 여기 축하고 여기 오일실하고 닿는 부분 거기는 고무하고 닿아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뭘 해줬어요? 그 닿는 부분만 뭘 해줬다? Z를 해줬다. 이런 거죠. Z가 쓰이는 경우는 저런 경우다. 이제 전산학력 이해도 기능사 간혹 수업하시는 분 중에 전산학력 이해도 기능사에서 Z는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소리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강사님한테 배우면 평생 뭐를 모르는 거예요? Z는 언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자기가 Z를 언제 쓰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뭐라 그래? 전산학력 이해도 기능사에서 시험에서는 Z는 안 나와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 수업 끝날 때까지 수업을 끝까지 들어봐. Z를 언제 쓰는지 그 사람이 알려주나? 안 알려준다고. 왜? 모르잖아. 지가 모르니까 어떻게 넘어가야지. 모르는데 모른다는 얘기는 하기 싫잖아.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어요. 안 나와도 알아야지. 왜? 시험 보고 여러분들 인생 끝날 거야? 만약에 진짜 전산학력 기능사에서 Z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차피 여러분들 전산학력 기능사에서는 Z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편하잖아. Z는 안 써도 되니까. 그치?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수업을 진짜 제대로 하는 강사라면 그렇지만 Z는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건 왜냐면 여러분들 실무 가면 쓰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안 나와요 하고 끝내면 그게 강사야? 아니잖아. 저번 시간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그건 양아치야. 그게 어떻게 강사야? 그러니까 그런 강사 만약에 진짜 전산학력 기능사에는 Z 안 나와요 이런 얘기하고 죽었다 끝날 때까지 Z를 설명 안 하는 강사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가 Z는 안 나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손을 벌쩍 들고 그럼 Z는 언제 쓰나요? 라고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환불하세요. 그 강사한테는 더 이상 배우면 안 돼요. 왜? 그 강사는 진짜 도면을 그릴 줄 모르는 강사예요. 이론을 제대로 모르는 강사야. 모르는데 뭐야?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하면서 사기치고 수업하고 있는 거야. 그런 강사한테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 자꾸 전산학력 기능사 할 때마다 사설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선 Z를 안 쓰니까 Z는 지우고 자, 저는 20mm 거리 띄웠으니까 20mm 다시 옮긴 다음에 얘는 좀 가깝게
이렇게 중간에 여백이 많을 필요가 없죠. 얘랑 가깝게 좀 이렇게 붙여줄게요. 나중에 여백이 많으면 배치할 때 힘드니까. 얘 배치 어차피 안 할 거죠. 어쨌든 가깝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커버에 이제 표면 거칠 기호 붙이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기아 공차만 남았네요. 오늘은 제가 원래 이제 평일이니까 영상을 찍을 날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서 휴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다 마치고 왔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